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하게 장유리나입니다. 우리 시장 간밤 미증시와 연동이 되면서 시원스럽게 출발을 했지만 양시장 모두 장중에 출렁이는 모습이 연출되곤 했는데요. 나바로 국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한번 출렁였고 또 국장이 다행히 무역협상 종료 발언에 대해서 해명에 나선 상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역시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온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현재는 빠르게 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또 얼마나 더 시장 오름세를 이어갈지는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민 해결 창구는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에 대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스크립 공략에 대해서 또 공략지 원하신다면 콩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익률의 대가로 불립니다. 홍광표 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홍 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로나19 우려감 속에서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양시장 또 오름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 프로님은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눈여겨보시는지요? 일단은 오늘 오전에 나바로 국장이 한번 난리치면서 맞아요.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저희 국내 증시도 아침에 1% 이상 상승 출발했는데 갑자기 하단으로 10시 전후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미중 합의는 온전하다. 정확히 영어 발음이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재협상인지 중단인지 문제는 미 무역 협상 자체는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세는 계속 혼조 장세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털의 유동성 효과를 더해도 지금 추가 상승은 사실 조금은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이제 2분기 실적 및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계속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게 2분기 실적 이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 넘어서게 되면 예상치 나오고 이제 시장이 조금 갈리는데 그 이후에는 실적주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횡보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 움직이지 전체 종목이 다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목별 장세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유동성이긴 한데 그게 전체 종목을 상승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형주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전체 다 지금 멈춰 있습니다. 거의 계속 같은 가격대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종목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모멘텀이 있겠지만 지금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 잠깐 보시면 5일째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수 차트 보시면은 지금 위에가 2150, 하단이 2100에서 2090. 그러니까 상단에 2150이 돌파가 되면 상단으로 2200대를 보시면 되고요. 2100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은 하단으로 일단은 2000대 초반을 보시고, 수급이 아직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관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소폭 매수를 하긴 하지만 강한 매수세도 아니고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지금 매도세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향후에 꼭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별, 선별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별, 선별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또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개별 종목들도 눈여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될 또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게임주를 오랜만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원래 BTS 관련 사촌 형인가 그러셔가지고 방준혁 의장이고 BTS는 이제 방시혁 씨라 양쪽 다 방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데 넷마블을 간단하게 오늘 현재자 리포트를 설명드리면 PC, 콘솔 및 플랫폼 다각화에 지금 하반기 성과가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븐나이츠하고 마블이라는 게임이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항상 그거는 기본적으로 게임 참여자들이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P에 기반한 신작 모바일이 하반기에 출시를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종료 후에 NTP 개최를 통한 게임의 사업부와 전략을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약간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코웨이 인수를 통해서 또 지분법 이익이 837억이 증가되는 부분이 재무제표로 나오고, 제가 표기는 안 했지만 향후에 BTS 관련도 상장하는 부분이 이 넷마블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코웨이 인수한 이후에 거의 작년 1년 전부터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저도 계속
관심을 두고 보긴 했지만 하단이 대략적으로 86,000원, 5,000원대, 상단이 지금 돌파한 거 빼놓고는 10만 원 초반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이 생겼고요. 향후 상승 방향으로 튼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30분을 보시면 방향 튼 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99,000원대 전후로 공략을 보시고 상단으로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는 돌파 구간을 보시고 11만 원을 보시고 상단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최대 12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단 하단에 9만 원 초반권이 9만 5천 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좀 짧은 가격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차 산업과 관련해 게임주 등 신성장 동력을 안고 있는 종목군들의 오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7월 8일 신작 야구 게임 출시도 앞둔 만큼 움직임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프로님? 제가 처음 방송 나올 때 좋아하는 인터넷 종목이 카카오하고 네이버였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했는데 네이버를 안 해서 네이버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플러스 멤버십하고 최근에 네이버 통장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하반기에 지금 후불 결제하고 보험 쪽도 금융 분야에 토탈로 아무래도 서비스 확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생활이 언택트하게 변화하면서 디지털 컨텐츠하고 지금 결제, 금융시장,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를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써보면 편해서 계속 쓰게 됩니다. 네이버가 또 웹툰 사업도 진출해 있는데 향후에 지금 상장 부분도 있고 또 지홀딩스라는 가치 상승 때문에 하반기에 또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27만 8천 원, 이제 차트 보시면 사실 차트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고점으로 지금 계속 올라왔고 최근에 한 달 정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 방향으로 지금 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큰 흐름의 상승각이 나온 건데 지금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라 언택트 쪽에서 최대 수혜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을 넘어서 35만 원까지 간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기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7만 원 하단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분할로 대응하실 수 있는 가격이고요. 상단 1차 목표가를 30만 원대를 보시고 혹시라도 추세로 간다면 하반기에도 네이버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조정은 하나의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언택트를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기 실적 기대감을 안고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에 나란히 역대 최고 주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기대감까지도 가져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 시장에 눈여겨볼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또 수익난 종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우주 항공 관련주로 위성통신 안테나 글로벌 1위 업체인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신사업 기대감으로 시장 1위 업체로 다변화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5월 6일 스크립 공략주로 선정 이후 34.10%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JNK히터 만나보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2020년도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으로 사업지역 최종 선정 여부와 수소트럭 사업 시범 추진 등 다양한 현대자동차의 적극적인 수소차 관련 일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19일 세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64.88%, 64%가 넘는 최고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30%가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부터 또 기분 좋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부터 볼 텐데요. 이 종목도 전략을 잡아주시다면 홍 프로님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실 5월 6일이 엄청난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간에 제가 아마 5월 말쯤에 한번 리뷰하고 나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상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게 좋고 또 종목이 코로나 이후에 반등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잠깐 보시면 3분의 1도 반등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내려갈 때 갭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3만 원 초반권을 1차로 보시고요. 단 올라오는 각도가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격이 생기면 조정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금일도 상당히 지수 대비는 견조한 모습이고 향후 성장성도 있고 종목이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글로벌 1위인데 국내 1위거나 글로벌 1위인데 이 종목 자체의 또 특이점이 적에도 안테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인공위성을 좀 낮게 띄워서 향후에 이동통신이나 와이파이에 적용한다는 기술을 쓰려고 하는 게 앨런 머스크의 향후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그 적에도 위성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32,500원이 돌파가 되면 추세로 목표가를 32,500원을 설정해 드리니까 지속 보시고요.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26,500원 이탈 안 하면 지속 보시면서 상단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 위치까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JNK 히터 살펴보겠습니다. 와, 오늘 급등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관련돼서 또 이슈들도 있는데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프로님. 일단 정부에서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공약 처음에 드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 한번 급등하고 또 한 열흘 있다 또 급등하고 또 옆으로 또 가다 또 급등하는데 현대차 쪽에서 일단은 이슈는 계속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수소는 전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차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수소차가 제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크하고 JNK 히터의 차이점. 그러니까 유니크가 당장은 넥소에 납품을 하지만 JNK 히터는 주유소를 만드는 데 중요해서 그러니까 주유소가 나중에 수소 충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에도 그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전국에 30개 이상의 충전소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위치를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상단으로 지금 올라오는 각도가 되게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오늘 지금 중요 구간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600원, 500원 라인이 예전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조금 약간은 지칠 수 있는데 추세로 계속 가져가신다면 완전 상단이 지금 9,500원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간 가격인 8,500원을 목표로 두시면서 하단에서 만약에 접근하신 분들은 지속 보시고요. 30분봉 보시면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7,000원 꺾이면 차익하시는 비중 관리하신다는 개념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스토리에 대해서 또 향후 전략 잡아주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맞나요, 프로님?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공약 드리고 나서 아무튼 수익이 날듯 하다가 내렸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오늘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넷플릭스 대항마를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1조 정도 아마 지금 하면서 규모 펀드를 조성하면서 향후에 이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먼저 방송국들이 지금 IMBC나 YTN이나 그런 쪽이 이슈를 받고요. 두 번째가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이라서 금일 좀 움직이는데 차트 잠깐 보시면 오전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제가 공략한 가격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오후 들으면서 약간은 지금 많이 거칠어지긴 하는데 굳이 밑에 하단이 이탈하지 않으면 상단인 7,600원이 돌파가 되면 움직일 자리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여기서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7,600원대를 올라오면 대략적으로 7,600원에서 700원대로 올라오면 지금 이평 각 자체가 떨어지는 각에서 상승강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라간다 치면은 1차 목표가가 매수 공략 가격인 8,200원대긴 한데 8,700원을 목표로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략을 항상 제시 드릴 때 이탈했을 때 저는 항상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목표가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추세에서 맥자리가 되는 부분을 봐야 되니까 꼭 체크를 하셔서 8,700원 전후를 1차로 보시고요. 만약에 강하게 간다면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9,200원까지 보는데 1차로는 공략 가격을 넘어서면 8,7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니까 꼭 기억하셨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6월 17일 시크릿 공략주로 또 선정했었던 i3 시스템도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한 발열 센서 기술력도 입증했고요. 또 남북 간에 관련해서도 이슈로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오늘 현대차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는데 모델 4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5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말씀드리면 모델 5는 완전 그냥 100% 자율주행. 그러니까 모델 3는 운전자가
50% 정도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60%라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한 경계선인데 그래서 지금 모델 4까지 넘어갔는데 문제는 모델 5까지 넘어가려면 그 엄청난 그 AI의 기술과 5G 통신에 겸용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i3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한번 급등했다가 그리고 이 종목이 특이점이 군수 쪽에 적외선을 납부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장 증설도 했는데 굳이 왜 적자 기업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기존의 차트 보시면 제가 공략 가격이 그때 아마 18,000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급등 나온 거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겁먹을 부분은 아니고요.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1차만 올라가도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25,000원대를 유지를 하시고요. 현재 왜냐하면 이평선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일도 소폭 상승했다 지금 조정기가 나오는데요. 30분 보시면 크게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올라가려면 대략적으로 23,000원 구간을 가면 좀 강한 흐름이 나오니까 현재 부분에서는 겁먹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25,000원대까지 1차 목표가 보고 만일에 하나 혹시라도 자율주행 이시 제대로 붙으면 상단인 27,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니까 꼭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도 이런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면 시크릿 공략주 저희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얽힌 사연들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에 앞서서 먼저 나이스 공략주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떤 걸까요, 홍프로님? 제가 오늘 좀 고민 좀 하다가 오랜만에 MLCC 관련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MLCC가 이제 뭐 엄청나게 비싼 물질인데 그 쓰는 이유가 초고주파 그리고 고유전율 그리고 내고전압이라고 그 약간 고성능 기기 그러니까 세밀한 기기에 쓰는 물질인데요. 그 현재 원래 대장주는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이게 IT에도 관련이 되고 5G에도 관련이 되고 전기차 자율주행 모든 거에 지금 들어가는데 하반기부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정상화가 되면 이 물질에 대한 게 아무래도 좀 더 사용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수요 증가를 예상하는 차원에서 MLCC 종목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코로나19 영향에도 2분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향후에 2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6월부터 지금 고객사의 예년 수출 출하량을 회복한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G 통신 장비하고 전장용 MLCC가 성장의 기회로 점차 다가옴에 따라서 미래 성장 사업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부터. 그리고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에는 실적 반등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된 부분이라서 공략주로 선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금일 소폭의 지금 조정기가 오는데 26,500원을 기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의 가격의 기준가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 가격에서 아래로 보시고요. 1차적으로 상승하면은 29,500원을 1차 목표가 29,500원 그리고 만일에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상단인 지금 최고가를 보는 게 지금 32,000원대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쪽입니다. 테마 섹터라도 이게 소형주도 아니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아모텍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바로 아모텍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섹터는 같을 거고요. 일단 글자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5글자 종목입니다. 네, 5글자. 그리고 조금 더 몇 가지 힌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회사가 드릴까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 네,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50년. 56년 설립이니까 그리고 3개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14개의 비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실적 부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기 싫은데 확인을 해보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어차피 산업이 다변화되고 고성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밀한 제품이나 좀 방막에 아주 그런 쪽에 납품을 하는데 문제는 솔직히 4, 5월 달에 제대로 된 사업이 제가 얘기했던 그 도시락 쪽 식품 쪽 그리고 농심이나 뭐 풀무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년 만에 풀무원이 그렇게 오르는 거 처음 봤다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요런 쪽은
하반기에 성장 섹터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테마 쪽으로 계속 갔는데 사실 테마 아닙니다. MLCC 섹터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하는 건데 이 종목이 그리고 재고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는 지금 점차 조금씩 관심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IT 수요 쪽이 증가한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가능하고 3분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는 5글자 그리고 50년 이상 된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또 확인차 연락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 궁금하신 분들은 시크릿 공략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단 바로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빨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현재 2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고민된다.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활짝 저희 열어놨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0830번님의 휴원수 살펴보겠습니다. 비중 10%, 매수가는 54,300원인데요.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다면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갈까요? 사실은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시영 씨가 나와서 TV에 선전 나오면서 제가 그런 걸 자세히 봅니다. 제약 쪽은. 근데 선전이 나왔고, 그리고 저만액주 있고 치과용 국소 마취제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메디톡스 관련 이슈로 관련주로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는 휴젤이나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휴원수는 약간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성장 섹터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5천억대다 보니까 PER이 높고 그렇진 않지만 적정의 수준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무래도 저만제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좀 나중에 돼야 좀 더 상승 탄력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리고 임상 부분도 분명히 향후에 나올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청자분께서 좀 체크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위치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54,300원이면 현재 매수가 부근인데 상단으로 차트 보시면은 위로 56,000원, 7,000원대가 초반권이 박스권 상단이니까 이 부분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5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상단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 좀 더 위인 6만 원 초반권을 목표로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수급을 체크하면 기관 매도세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에 많이 줄었고, 지금 기관은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매도세가 4일 연속이긴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분봉 보시면은 자리 잡히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55,000원입니다. 55,000원이 넘어가면 상승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단에 57,000원 돌파하면 1차 목표가를 59,000원에서 6만 원을 제시해 드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단은 6만 원 초반권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금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이어서 1076번님의 BDI 보겠습니다. 비중은 40% 그리고 매수가 15,450원 가지고 계신데요. 전략을 잡는다면 좀 어떻게 잡는 게 현명할까요, 홍 프로님? 종목이 사실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이고요. 화력발전기하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화력발전이다 보니까 좀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업황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최근의 상승은 아무래도 그 그린 뉴딜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관련 부분도 하나 있고, 이 회사 자체가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되는 회사고요. 연매출을 잠깐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2018년에 좀 줄었다가 2019년에 회복돼가 지금 1,200억대인데 만약에 올해 2,000억을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우리 시가총액 2,300억이라 매출액 대비는 고평가는 아니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약간은 아직은 안 좋은데 올해 1분기 섹터 넘어가는 거 보면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무상증자까지 해서 차트 보시면은 상단에 와 있긴 한데 시청자분이 조금 상단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고점이 17,000원대였는데 17,000원 돌파를 못하고 계속 한 달 이상 옆으로, 그러니까
6월 초부터 현재까지 17,000원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시청자분께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시려면 상단에 17,000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분봉으로 보시면 구간상은 16,000원,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 조금 한 2, 3% 위에가 돌파가 돼야 17,000원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봉 잠깐 체크해도 전체 위치에서는 구간상은 17,000원이 아무래도 저는 좀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상증자하고 나서 주가 희석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득이긴 하지만 향후에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늘지 않으면 무상증자는 주가 희석 부분도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1차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하단에 손절가를 설정해 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4,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14,000원 이탈하면 상당히 지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14,000원 손절가. 혹시라도 17,000원 돌파하면 상단에 지금 원래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18,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뭐 이득이지만 향후 실적이나 모든 부분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계속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98번님 테스 만나보겠습니다. 매수가 23,900원입니다.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뭐 관련해서 SK하이닉스, 뭐 키움증권 등 전년 동기 물론 3개월 전보다도 2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증가해서 주가 상승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좀 넓게 이야기를 좀 궁금한 부분들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반도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요? PCB 쪽하고 이제 낸드 디램인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기가 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도 그렇고 지금 평택에 3공장 짓는다는 거 P3, P 0.3인가 짓는다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성 쪽에서. 근데 그 부분이 짓는다고 해서 당장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버 디램 쪽도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경계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한동안 이슈가 돼서 IT 쪽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 EUV는 저희가 그때 장앵커랑 해서 지금 200%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오늘도 보고 나오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 종목 먼저 보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종목 자체가 실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공략주를 드렸을 때도 실적이 나오진 않는다. 성장을 보고하는 거다. 근데 지금 다변화로 보면은 하반기에 일단은 지금 노트 20 관련해서 8, 9월 달 이슈가 있고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그리고 Z 플립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장 설립을 하게 되면 후공정하고 성공장 공장을 짓고 테스트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양산 체계로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정 장비니까 그래도 후공정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인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 보시면은 실적이나 그거는 사실 나쁠 게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1차적으로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수급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관 형님들이 계속 매도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스는 어느 정도 자리만 잡히면 상단에 26,000원 이상은 간다 보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수급이 조금 바뀌는 게 중요하고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보다는 위에가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25,000원이 돌파가 되면 목표가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26,500원대 이상을 노리시면서 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제가 볼 때 시청자분이 하단에서 지금 2만 원 갔을 때도 매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시청자분께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하지만 너무 안 움직이니까 짜증이 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24,000원대로 올라오면 여기서 힘을 써야 세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해봐야 25,000원 절대 또 무돌파 못합니다. 위에 상단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000원대 초중반 올려서 돌파하면 26,000원을 한 번은 먼저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분봉 보시면은 지금 라인 잡기 시작했는데 하단에 21,000원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또 강조를 해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뭐 수급의 변화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 구간의 전략, 단기적으로는 24,000원 구간 전략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디테일하고 또 자세하게 종목 이렇게 전략 잡아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크릿 공략주, 저희 1차적으로는 5글자 그리고 50년 이상 된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 2차적인 힌트를 주신다면요, 프로님.
근데 다 알 겁니다. 5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제가 더 센 걸 드리면 웃겨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회사 명에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거의 그러니까 삼성전기 말고는 종목이 5개, 6개 선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중에 거의 2대장이나 3대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포지션에 따라서 종목이 변동성이 좀 많이 오를 때는 한 번에 막 10%씩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수소차 할 때 정작 답답하면 일진다야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16% 급등했는데 그 전의 상황을 보면 그런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제가 일진다야를 옛날에 리뷰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일진다야가 일진그룹이다. 일진그룹이 아시다시피 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진 머티리얼도 있는데 제가 전기차를 볼 때 종목을 5가지 고르면 그중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들어갑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 그룹 내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힌트로는 또 5만 원대 그리고 2대장, 3대장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그럼 종목 한번 문자로 보내보시고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8066번님 나무기술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 20%, 매수가 4,380원입니다. 현재는 또 손실권에 계신데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저희가 전략 잘 잡아드릴게요. 홍 프로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 나무기술이 소형주인데 지금 시가총액 잠깐 보면은 전일자가 97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2분기가 실적이 흑자 전환은 됐는데 사실 외형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지금 클라우드 쪽도 관련이 있고 약간 소프트웨어에 여기저기에 발을 좀 얹다 보니까 집중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상화 사업 부분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하고 두 가지가 주력이긴 한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시스템 쪽의 소프트웨어 생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설치 유지 관리하는 회사들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큰 사업체의 수주를 받지 않는 한은 매출이 막 과격하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위치로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차트 위치가 지금 1차적으로 코로나 때 클라우드 관련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비대면 대면하고도 조금은 연관이 있긴 한데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슈 받다가 최근에는 좀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보시면 쌍봉 터치하고 지금 하단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금 3,100원대 이탈 안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4,380원이면 상단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매수가를 일단 설정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실률이 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3,600원 정도로 올라오면 흐름이 좀 바뀝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 그런 기운은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혹시라도 3,500원 도달하면 상승각으로 조금 바뀌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올라가면 또 4,000원에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원 초반권에 걸리니까 3,500원이 올라오면 일단은 좀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바닥이니까 비중 추간하지 마시고요. 3,500원에 올라오면 조금 기대하시면서 상단의 최종 목표가는 4,500원 이상을 제시해 드리지만 매수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 차익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3,000원이 올라오면 또 움직인다라고 하시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또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다만 하단까지는 또 주의가 필요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626번님 줌 인터넷 가지고 계시네요. 비중은 25% 그리고 매수가는 4,700원입니다. 추가 매수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지금 보니까 살짝은 손실권에 계시네요. 홍 프로님 지금 추가 매수 좀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탄력을 아직 받지 않고 또 이 회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가끔 어떤 거 프로그램 깔면 zoom.com을 뭐 주요 페이지를 하시겠습니까 뜨는데 그 회사입니다. 근데 원래 대주주는 이스트소프트라고 알약 아시지 않습니까? 알약 알집 그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하고 쇼핑 같은 거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비용 증가하고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종목이 매출이 200억 초반이라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약간은 테마주에 좀 엮이는 종목입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위치상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도 딱 그 위치까지만 반등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코로나19 전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주가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평에서 지지나면서 조금 돌아나가는데 30분봉 보시면 상단에 지금 4,300원대, 4,200원 후반권, 4,300원대 안착하면 한 번은 돌려 나갈 것 같은데 10일에서 그 사이에 거래량 실린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매도로 바로 나가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1차 목표가 제시를 제가 4,700원인데 목표가를 저는 4,900원 후반권에서 5,000원을 제시해 드리니까 그 목표가를 보시고요. 단 4,300원 후반권 올라와야 올라갑니다. 거기 안 올라오면 그래서 제가 왜 이 가격을 꼭 말씀드리냐. 가격이 왔을 때 좀 지켜보시라고 좀 더 집중해서 보시라는 가격을 그래서 맥점을 알려드리니까 항상 참고를 하시고요. 강한 흐름 때 최종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5,4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4,900원 후반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4,300원이 올라와야 한다고 하니까 그 맥점을 잘 포인트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7603번님의 화일약품 보겠습니다. 9,86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문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일약품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회사는 그냥 양호한 연매출 1,000억대 그냥 소형 제약사긴 한데 이 제일 중요한 원료가 이 회사는 코엔자임 큐테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먹는 그 알약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항상제 사업 쪽에 지금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매출로 나오진 않는데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을 지금 진출하면서 조금은 최근에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의 약간의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일본 가서 지금 레퍼런스 하면서 고객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략적 마케팅이 아직은 좀 더딘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주가가 8,600원대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좀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 조금 안 좋은 내용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위치상은 지금 이런 종목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단으로 쌍봉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 구간은 쓰리봉입니다. 사실은. 근데 상단으로 갔을 때 꼬리가 계속 나오면서 저항이 생겨버렸고요. 그리고 음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11,000원대, 11,500원대에서 저항이 걸리면서 맞고 떨어져서 옆으로 흐른 건데 금일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30분봉으로 단기로 봐드리면 오늘 이탈하면 안 될 자리가 현재 구간에서 8,500원 구간입니다. 8,500원 구간 이탈하면 종목 많이 출렁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1차는 9,000원 초반권, 9,100원대 돌파하면 상단으로 아무래도 맥점 가격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9,100원대가 아무래도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올라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10,000원대면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회사의 좀 내용을 자세히 아신다면 좀 더 분석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중 추가도 반대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10,000원 가서 강한 흐름이 나오면 11,000원을 매도가, 최종 매도가로 설정해 드리니까 저는 상단을 본다는 생각은 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였으면 하단을 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대 초반권, 그러니까 시청자분 3, 4% 수익권 되면 최종 목표가는 최대 11,000원까지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일약품 관련해서 또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저희 그리고 줌 인터넷 신청해 주셨던 7626님께서 친절한 진단 감사합니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또 안심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시청자분 꼭 또 좋은 일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선국 투자하세요. 다음으로는 9890번님 클래시스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 30% 매수가 15,852원입니다. 지금 주가 보니까 4거래일 연속 또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주가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프로님 계좌도 지금 손실권에 계셔서 이 마음이 또 이맘저맘이 아닐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회사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에스테틱용 미용 의료기 회사인데 사실 되게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신규 장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요즘에는 다들 자기 관리하느라고 레이저나 아니면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용. 그래서 회사가 지금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900억입니다. 근데 매출이 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적용할 만큼 엄청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PER이 20배가 넘습니다. 근데 워낙 실적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작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일단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기관이 역시 매도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박스권의 하단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레이저 관련 치료기는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향후 성장성 있는 사업으로 보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단 시청자분께서 보시면 상단을 갔을 때 돌파 이 종목도 못했습니다. 17,000원대. 그리고 하단에서는 지금 14,500원, 600원대가 지지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승하고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500원대, 그러니까 하단으로 조금 내리면 14,600원, 500원대 이탈 안 하면 좀 더 보시고요. 이런 종목을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30분봉으로 보시면서 이런 구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일, 19일 날 보시면 일단은 상단을 찍었는데 위에 상단으로 잠깐 보시면 11일 때 위에 가격이 16,700원대가 있는데 이 자리 도달 못하면서 내려오고 다시 그 다음날 또 올라갔다 음봉 떨어지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장기 평상에는 제가 볼 때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전후에 혹시 이게 묘하게도 시청자분 매수가 자리입니다. 15,800원 올라오면 상승 가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지금 15,800원대 올라오면 1차 목표가를 1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등락폭이 있고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가 된다면 상단인 최종 목표가는 18,500원을 제시해 드리고 하단에 이거는 시청자분이 좀 코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4,000원 이탈하면 좀 고민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4,000원 이탈 시에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14,500원, 600원 이탈하지 않는지 하는지 이 부분이 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LG전자 가지고 계신 5564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9,000원, 비중 20%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글로벌 TV 시장 2분기가 또 선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LG OLED 하반기에 대한 밝음을 또 이야기하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홍프로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홍프로님, 또 LG전자 관련해서 또 관련 이슈들까지도 점검해 주신다면요. 오늘 사실 LG전자 그 냉장고 얼음 얼리는 기술에 대해서 스페인 업체하고 그 특허 소송에서 일단 이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가 아무래도 3세대 경영으로 바뀌면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서도 좀 공격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구본무 회장 계실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친화적 정책을 썼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보시면 SK 이노베이션하고도 지금 2차 전지 LG 쪽에서 하고 있고 그 소송 그리고 소송이 아마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체크는 못했지만 그래서 매출은 올해 어차피 줄을 겁니다. 3천억 정도 3조에서 4조 정도 줄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리포트를 정확히는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2, 3조 정도는 줄을 걸로 보이는데 단 영업이익은 유지하는데 저는 LG전자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아무래도 좀 삼성에 비해서는 좀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2분기 때 어떻게 나오느냐. 가전은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다. LG 워낙 유명하고 그 성능도 좋고 다품질 다변화 정책이 돼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2분기 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으니까 핸드폰이 혹시라도 흑자전환이 됐다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최근에 공방이 되게 심했는데 하단에서 매수한 개미들이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5만 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6만 원 후반권까지 가면 솔직히 좀 매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틀 동안은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요. 잠깐 위치 보시면 약간 그런 자리가 맞습니다. 왜냐? 종목이 코로나19 전 단계에서 보시면 되게 중요한 구간이 직전 고점이 69,000원입니다. 코로나19 딱 전입니다. 그래서 7만 원이 돌파가 된다면 추세가 저는 볼 때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 상승 방향이 강하게 나온다면 저는 위로 보시면은 지금 73,500원 정도 그러니까 직전 고점보다 살짝 위를 설정했습니다. 위치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장기 이평선 자체가 돌아나가는 시간이 걸리고
수급 부분도 있으니까 좀 시간 걸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하단에 1차적으로 63,000원 이탈하면 요 종목은 전략 매도 전략을 드리고요. 7만 원 돌파하면 73,500원, 그다음이 76,500원대 이상인데 일단은 73,5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G전자의 단점은 핸드폰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핸드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향후에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잘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2983번님의 오상자 2에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950원, 비중 20%입니다. 살짝은 손실권에 계신데 진단키트 관련주들 역시나 하락세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전략을 잡아주신다면요, 홍 프로님? 제가 처음부터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진단키트 그만 보시라고. 근데 시즌이 3,000%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현재 위치가 장기 입형이기 때문에 상단 위치로 보시면은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가 1,950원인데 현재 위치에서 9,600원 돌파하면 1,950원보다는 1,600원이나 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간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1,950원 매도가 맞고요. 하단으로 지금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지금 8,500원 이탈하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쌍봉 이후에 밀리는 거기 때문에 향후 전략은 9,500원 돌파하면 매수가 이상은 매도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이상은 매도 전략이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또 피드백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도 양시장은 고르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덥죠. 그런 만큼 건강관리 꼭 유념하시고요. 이데일리 TV와는 계속적으로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